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1920년대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을 띈다고 우리는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치 방식은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반발은 1919년 3.1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3.1운동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저항에 일제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그동안 있었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치는 사실 기만술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런 완화된 통치 방식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반감을 완화하고 친일파를 육성해서 이들 친일파를 통해 조선인의 통치 방식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이런 문화 통치의 변화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제는 기존 조선 총독으로는 무관만 가능하게 해서 항상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문화 통치 때부터는 문관도 조선 총독이 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과 잡지가 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910년대 진행했던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도입했으며 관리와 교원의 칼 착용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제의 문화 통치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선 문관도 총독이 가능하게 했지만 실제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조선 총독으로 문관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잡지의 간행이 허용되었지만 엄격한 검열로 통제가 되어서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헌병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 해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행동에 많은 불안과 경계감을 갖고 있었던 일제는 오히려 경찰 수를 더욱 늘려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각종 사회운동을 벌이거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갔습니다. 한편 당시 일제는 한국인에게 정치 참여권을 더욱 주겠다고 선전하면서 중추원을 더 확대하고 지방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특히 지방군수나 지방관을 조선인도 가능하게 했지만 실제 이런 지방관은 일제에 충성하는 인물로만 구성이 되었고 지방 선거권도 돈이 많은 지주나 자산가에게만 부여됐습니다. 이처럼 일제의 문화 통치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키워내서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 중 일부는 일제와 타협하고 일본국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한국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치론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운동의 분열과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을 보면 우선 회사령을 폐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로 크게 성장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제 일본의 각 회사들은 신고만 하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령 폐지에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인의 회사 설립도 있었지만 한국인 자본은 일본인 자본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마저 폐지됨에 따라서 값싼 일본산 제품이 한국에 대거 유입되어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는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서 일본 국내의 쌀 생산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일제는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만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일제는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저수지나 수로 등 관계시설을 늘리고 각종 개간 간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쌀 생산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문제는 그 증산량 이상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오히려 한국 내 쌀 부족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만주산 잡곡을 통해서
끼니를 때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산미 증식 계획에 필요한 각종 조합비나 세금은 모두 지주가 소작농에게 떠맡겨서 소작농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후에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상당수 농민들이 대거 몰락해서 결국 소작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와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비교적 온건한 문화 통치를 표방한다고는 했지만 그 실제는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양성해서 한국의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이러한 통치 방식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